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의 요청이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 최근엔 학교를 거의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쭉 안 들어오더니 갑자기 많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 딸내미가 학교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한테 평소에 잘 묻지도 않는데, 너네는 그 아이들에게 그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학교에 사실 수준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상은. 그래서 뭐 그게 꼭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의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의 수준, 그러니까 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에서도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딸내미가 다니는 학교는 그 학교 수준이 평범한 일반고에 딱 그 중간 정도인 학교, 그거보다 약간 처지는 학교일 것 같네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중소도시의 학교들에 가보면 다시 또 살짝 그러니까 중간보다 살짝 위인 학교가 되겠죠. 그 학교들 보면 참 재밌어요. 어쨌든 학교의 그 형태나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잘 짠다면 이제 입시 실적이 좋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입시 실적이 살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이제 저의 관점은 이런 거죠. 학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달라지게 해서, 어떻게 내가 학교 활동을 해서 적어도 입시의 실적, 진학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접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수행 평가를 내고, 그 수행 평가에서 또 어떤 아이를 발표를 시키냐, 뭐 어쩌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교육청 지침이겠죠.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것은 잘 안 시킨다라고 그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진행한 수행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학생들은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딸내미 반 아이는 아니지만 예전에 누나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연구 활동을 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컨설팅을 받았고, 그 컨설팅의 결과 무엇을 발표를 이제 하자고 얘기가 돼서 학교에서 그렇게 했고, 수행도 그렇게 한 거죠. 연구 결과를 실제로 이제 발표까지 해서 아이가 이제 조금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한 사례가 있다. 근데 그 고등학교의 평소에 입시 실적을 비하면, 그거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생도 이번에는 이제 학교에 가서 나 이제 어서 컨설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발표를 할 건데 그것을 좀 하게 해달라 라고 하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야 그건 안 된다, 이것은 선생님이 지도하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 지도하에? 그럼 선생님 시킨 일 말고는 없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좀 똘똘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지도하에? 거기서 이제 한번 응용을 하죠.
선생님 주도하에 그러면 내가 뭔가 의미가 있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있어서 요것을 내가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결과를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거에 흥미가 있어서 교과서 어디 부분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오는 아이들이 한 학교 전체에서 몇 명이 되지가 않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얘기했고 선생님이 그래 좋아 그거 해도 돼 라고 했다면 이제 그것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움직인 셈인 거죠. 선생님이 지도하에 어쨌든 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 점에서 그 아이가 발표도 할 수 있고 기록으로 잘 남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예전에 누나가 했던 그런 성과에 의해서 했고 자기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어쨌든 그때는 발표를 못했 그렇게 기록은 안 해줬지만 원래는 기록을 어떻게 해달라고 왔더래요. 뭐 앞절 무시하고 그래서 아니 네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본 것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하고 말았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누나가 했던 경험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성공적인 경험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그 아이도 학교 생활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잘한다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입시에 성공해봤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누나처럼만 하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비록 그때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 이후라도 자기가 발표할 게 있으면 찾아와서 뭔가를 하고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성공 사례를 그 학교의 수준에서 보면 전교에서 뭐 있어봤자 한두 명, 두세 명에 있었던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더 많이 공유해지지 않았잖아요. 이러니까 이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뭐 대충 학교 생활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누나의 동생 그 학생만 정말로 열심히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치가 필요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는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이건 역시도 그 아이들의 등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학부모님들 불만 중에 하나가 왜 1등에는 맨날 잘 적어주고 3등급인 내 아이는 왜 잘 안 적어주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1등에게는 뭔가를 시켜서라도 뭔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규칙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규죠.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하라고 하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에 준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선생님 지도하에 기록이라고 했는데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학년 전체가 하는 거지 않겠어요? 물론 뭐 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학년 전체를 둘로 나눌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 어떤 성과를 아주 탁월하게 낸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이제 뭐 내신 산정에도 유리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에 매우 탁월한 것들을 그 수행평가가 딱 거기에 맞는 걸로 주어져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학생의 태도나 자세 또 성과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라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학업 역량이고 전공 적합성인데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남들 다 안 해오는데 얘만 특별하게 화학적 뭐 물리적 무슨 반응에 대해서 뭔가 연구해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매우 시의적절했다. 그래서 발표를 시켰다. 이제 그런 것이 추가로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될 때 학생의 이제 그 어떤 성과로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사전에 선생님과의 교감이 필요한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딸랑 뭐 인터넷에서 뭐 잠깐에 찾아본 게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 성과들을 보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성과를 내는 것들이 있죠. 또 과학탐구조사, 사회탐구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 역량을 뭐 소논문이 됐든 또 이 탐구 주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논문의 형태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발표함으로써 내가 남들과 차별화되게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성과를 내고 있구나. 이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게 지금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또 최근에는 또 뭐 봉사활동도 많이 못하는 시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봉사에서 무슨 두드러지게 활동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뭐 지금은 어찌됐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해낼 수가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서 정말 학교의 면학 분위기까지, 그 학급에 면학 분위기까지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의 상태라면 뭐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게 학급 분위기가 바뀌었다면 거기에는 뭐 그렇게 써져 있을지 안 써져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남아있는 기록은 그렇지만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하에 보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될 때 보통은 그 학생을 통해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든지 또는 학급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자꾸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학교 생활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 학생이 이제 보통의 대학에서 내가 만약에 뭐 국민대를 원래는 그 성적으로 보면 국민대를 갈 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런 발표를 통해서 점프업이 돼서 경희대나 중앙대 또 그 위급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별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관점. 예를 들어 1등급이 주로 가는 의치한 수, 의대, 뭐 약대, 또 이런 쪽의 경우에 또 간호학과의 경우에도 또 상등급이 가는 1등급 대의 학생들이 가는 그런 학과들을 보면 애들이 또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안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플러스 알파를 뭐를 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학생의 그러니까 평소에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사고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 학생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기록도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좀 전에처럼 아까 누나의 어떤 성공적인 학창생활, 고교생활을 통해서 성공을 맛본 그 아이만 딸내미가 보기엔 그렇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반 중에 만약에 뭐 5개 반을 맡고 있다면 10개 반 중에 5개 반에 어떤 국어 선생인데 그러면 그 국어에서 그 5개 반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중에 그 학생만 거의 유일하게 학교 생활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그러니까 매우 다른 애들은 그냥 보통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 그 아이만큼은 매우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그렇다고 그 학생이 뭐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뭐 매우 뛰어나게 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매우 열심히 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또 자신이 어떤 연구한 성과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처럼 선생님 지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뚱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뚝 가서 저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참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지도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아니 선생님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교사 대상으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록으로 남긴다. 또 남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학교 현장을 많이 못 가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못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딸내미하고 얘기하면서 보다 보니까 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매년 11월 달, 12월 달 되면 그 내년도의 책들을 쓰기 바쁜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내년도 책을 쓰느라고 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몰입하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어주고 또 어떤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해내서 남들이 안 봤던 정보들을, 남들이 안 알려주는 정보들을 제공해 줄까, 뭐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더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름의 루틴을 하고 있는 거죠. 책을 쓰기 전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구상은 있지만 그 구상에서 요 데이터는 어떤 거를 주고 요 데이터는 뭐를 넣어주고 뭐 이런 구상들 때문에 많이 바빠서 촬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네요. 또 제가 책을 쓰는 행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도 거니까 2023학년도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써주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주면 조금 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대입의 어떤 실적이 더 낮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대입에 더 성공적인 대입을 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요즘 어찌됐건 여러 가지로 바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또 진학에 맞춘 또 그런 그런 결과,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뭐 자기 성찰은 자기 성찰대로 하더라도 내가 어떤 연구 성과나 연구 성과인 거죠.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플러스 조금 더 나의 전공 적합성에 부합한 어떤 연구 과제나 탐구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 선정이 매우 재밌다면 선생님이 다음에 또 시킬지도 모르죠. 이런 발표하는 거 봐라. 뭐 어찌됐건 여러 가지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종합적인 능력을 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나의 좋은지는 사실은 뭐 한 번에 다 찾아보든 뭐 최근에 이제 입시엔이 있으니까 입시엔에 있는 자료들을 탐구 주제나 배경 지식 쪽에 있는 내용들을 쭉 훑어봐요. 거기 이미 아마 수백 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매일매일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도 시의적절한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사가 아니라 그 기사를 통해서 학생이 무엇을 탐구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한 달에 한 건만이라도 제대로 터져준다면, 그런다고 하면 뭐 매우 성공적인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방법이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뭐 이것 빼고 차포 다 뺐다고들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지만 볼만한 근거는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준비한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뭐든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이거는 하지 말랬다 그랬다. 말은 알겠다고 하지 말랬다고 했지만 아까처럼
선생님 지도해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거는 뭐 학교 선생님이 하지 말랬다? 그래, 하지 말랬다는 건 알겠다고. 하지 말랬다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분명히 그 아이에게 사실은 매우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면 괜찮았지만, 또 가끔은 어떤 선생님들은 또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야, 인마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걸 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 버렸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아이, 아직까지 아까 그 누나의 동생 그 아이는 매우 열심히 잘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아이는 이제 그것 자체로 의기소침해서 준비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하고 준비를 안 해버리죠. 일반적으로는 주로 왼쪽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갈 거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고 늘상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안 된다고 했지만 아까처럼 내가 먼저 선생님을 찾아가 내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상문을 쓰거나 또는 무엇을 더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그게 또 그 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급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요. 그것은 뭐 등급을 떠나서 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등급이라고 하면 9등급에서 뭐 정말 3, 4등급에 가려는 대학에서 합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3, 4, 5, 6등급의 학생이라면 5, 6등급의 학생이라면 2, 3등급의 대학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것이고, 3, 4등급이라면 1등급 대학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학생의 어떤 배경 지식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학생의 사고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고력이 결국은 학생의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 거다. 물론 여기에 내신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대학의 급도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그 단계가 일반 교과라고 하면 돌파가 불가능한 그런 대학이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이라면 훨씬 더 점프할 수 있는 거죠. 가끔 논술에서 뭐 정말 4, 5등급에서 또는 뭐 6등급에서도 논술에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데, 그럴 때 이제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또 막 6등급인데 학교에서 6등급인데 뭐 1등급 대학 뭐 나 연세대 갈래, 한양대 갈래 이러면 가끔 가는 아이가 존재하긴 할 겁니다.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 역시도 사고력에서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장에 눈에 급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뭔 사고력이 뭐에 좌우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관련된 이제 책들을 많이 쓰게 되면, 책들을 쓰게 될 때 그 고민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요. 이럴 때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럴 때 학생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면서 학생들의 어떤 이제 그렇게 책도 쓰고 기사도 쓰고 말도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를 자기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능하다고.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해서 불가능이라는 없구나. 나도 한번 하면 되겠지. 조금 더 하면 예를 들어 내신 올라오면 또 사고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평소에 제가 늘상 얘기하던 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건 또는 뭐 교과 내신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든 제 얘기 방식대로 진행해 가는 게 결국은 수행평가 40%나 50%를 따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도 그러면 난 내신 나쁘니까,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이 기록 안 해줄 거야.
그건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아니, 또 어떤 고등학교는 지금도 그러할지도 모르죠. 또 선생마다 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벌써 과거의 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또 어느 고등학교에 어떤 선생님은 또 선생님들은 이동하잖아요. 특히 공립고는. 그러면 어느 특정 고등학교에서 안 좋게 행동했던 어느 교사는 또 다른 고등학교 가도 같은 유형의 그 교사가 될 수 있죠.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뭐 같은 유형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거 우리 학교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오히려 정석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진행해 간다면 나쁜 선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냉정히 따지면 나쁜 선생이라기보다는 일단 귀찮고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선생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서 늘상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교 생활의 태도가 를 유지하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